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끝날 때까지 꼭 들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67입니다.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남편은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꽃을 사온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세대였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간암 사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1년을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병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혼자라도 잘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인생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 둘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큰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누군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TV를 보고 청소를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남편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가는 부부들이었습니다. 언니, 우리랑 제주도 갈래? 친구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들 사이에서 혼자인 나를 상상하니 더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나 너무 늙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다음 날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프로그램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 수채화 교실, 요가 교실, 시니어 여행 모임. 여행 모임?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끌렸습니다. 저기요, 시니어 여행 모임 신청하고 싶은데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다음 주 토요일에 첫 여행 가요. 춘천으로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나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이랑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신청했으니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한 남자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가 쪽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연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소영이에요. 첫 참여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몇 번 안 왔어요. 세 번째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춘천에 도착해서 우리는 남이섬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단풍이 예뻤습니다. 예쁘죠?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오랜만에 이런 데 와봐요. 저도요. 혼자는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현수 씨가 내 손을 잠깐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요. 다치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접촉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예의였을 텐데.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여행에도 나는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가평이었습니다. 버스에 타니 현수 씨가 보였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지난번이 좋아서요. 저도요. 여기 앉으세요. 이번에도 우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을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장성해서 독립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6년 전에 먼저 갔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가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영 씨,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아마요. 이제 이게 낙이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토요일까지 6일. 그 6일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주 중간에 현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 씨, 저 정현수예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를? 문화센터에 물어봤어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현수 씨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 자주 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밥을 차려놔도 혼자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로 밖에서 먹어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저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현수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7과 55의 연인. 사람들은 우습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현수 씨는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를 해서 잘 잤어요?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존중했고, 배려했고,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같이 살까요? 뭐라고요? 같이 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자식들 눈치 볼 나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네, 좋은 사람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년 됐어.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야. 엄마 나이가 67이야. 더 기다리면 언제 행복하겠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퇴직 교사야. 연금 받고 집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가 봐서 괜찮은 사람이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사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작은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 조심하세요.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래요. 알았어. 자식들의 걱정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수 씨를 믿었습니다. 한 달 뒤 나는 현수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잤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었지만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같이 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현수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나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현수 씨와 같이 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소영 씨,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얼마나요? 100만 원만요.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현수 씨는 돈을 갚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큰일이었는데요? 아, 그냥 친구 일 좀 도와준 거예요.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나는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현수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달에 급한 일이 또 생겨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갚을게요. 무슨 일이에요? 말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걱정됐습니다. 그 후로도 현수 씨는 계속 돈을 빌렸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다시 200만 원, 총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수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자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소영 씨, 미안해요. 사실은 현수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빚이요? 네.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소영 씨가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빌린 거예요. 근데 자꾸 급한 일이 생기고 나는 현수 씨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소영 씨 좋아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현수 씨를 믿어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하나?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상담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이에요? 나는 현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오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니야. 사기꾼은 아닐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7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알아. 근데 현수 씨가 정말 급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그 사람한테 빠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내가 현수 씨한테 빠진 걸까? 며칠 뒤 현수 씨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3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또요? 이번만이에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빚 정리하고 나면 다 갚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소영 씨, 더 이상 못 빌려줘요. 700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저 정말 급해요. 이번에 못 갚으면 큰일 나요. 그럼 딸한테 도움 받으세요. 딸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딸한테 이런 얘기 못 해요. 왜 저한테는 해요? 소영 씨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 저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정말 소영 씨 사랑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 씨, 문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가 없었습니다.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며칠 좀 혼자 있을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그 메모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현수 씨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소영 씨 저예요. 현수 씨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친구 집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미안해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정리요? 소영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실 나 빚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에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진짜 금액을 말하면 소영 씨가 놀랄까봐. 놀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요? 저한테 8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현수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소영 씨,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죠?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소영 씨가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티나요. 소영 씨, 제발 700만 원 돌려줘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영 씨,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돈줄이었을까? 다음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헤어진 거예요? 응, 잘했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알아.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아마 못 받을 것 같아.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경찰 신고할까요? 아니야. 그냥 잊을래. 700만 원인데요. 돈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아파.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현수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 씨, 돈은 꼭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현수 씨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수 씨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씨, 문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 제발이요. 한 번만 봐줘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소영 씨,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에 현수 씨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문 뒤에 서서 오래 있었습니다. 현수 씨와 완전히 헤어진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0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잃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걸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7 먹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니.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소영아,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바빴어. 바쁘긴 뭐가 바빠. 만나. 밥 먹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너 얼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응. 무슨 일 있어? 나는 현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소영아. 너도 참. 알아. 내가 바보 같았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응,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친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해. 700만 원이야. 적은 돈 아니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그것보다 내가 더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소영아, 너는 나쁜 사람 만난 거야. 너 잘못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아플까?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지.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한 건데. 그래도 너는 사랑한 거잖아. 그게 중요해. 친구와 헤어진 뒤 나는 오래 걸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수 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현수 씨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현수 씨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린 거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가기로 했습니다. 강릉에 가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혼자 호텔에서 잤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자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현수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68입니다. 요가도 꾸준히 하고 수채화도 배우고 혼자 여행도 가끔 갑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아들들과도 자주 통화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롭긴 합니다. 가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채웁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합니다. 어제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방에 혼자 누워 창밖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르니까요. 소영아, 오늘 뭐 하고 싶어? 소영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소영아, 사랑해.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물론 언젠가 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외로워서 만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붙잡지 않을 겁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만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살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으니까요. 며칠 전 현수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 씨, 1년 만에 연락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빚을 다 갚았어요. 소영 씨한테 빌린 돈도 이제 갚을 수 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 돈은 제가 저한테 준 수업료예요. 잘 지내세요. 답장을 보내고 현수 씨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삽니다. 요즘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요. 42년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 혼자가 된 시간, 현수 씨와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지금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혼자도 괜찮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응.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면서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늦은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를 존중하는가? 68.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아니, 혼자가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걸.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로 채우는 거라는 걸.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살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그냥 나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